어제 전직 용산 비서관 출신 한 사람하고 김건희 라인인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여전히 뒤에서 뭔가 대선 이후에 이재명 정권이 김문수를 죽이겠냐, 이준석을 죽이겠냐, 또는 본인이 당 대표로 선출될 때 여론조사 관련 의혹이라든가 총선 때 선거법 관련, 또는 허원하 전 대표가 제기한 당비 전용 문제 등등등 거론하면서 당권은 네가 잡아라 국힘에, 그런 논리로 압박 회의했다고. 당권을 줄 테니 당일을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당 대표를 대체 누가 보장해 줍니까? 자기 와이프 감옥 갈까봐, 또 자기도 갈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군인들 동원해서 자기가 몇 번 더 대통령 해먹으려고 계엄했던 내란 수계가 맛집에 돌아다닌다? 돌아버리겠네요. 성남 판교의 한 보리밥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계엄을 정당화하는 다큐를 시내 한 극장, 동대문 메가박스였죠. 거기 앉아서 계엄 선포 순간 박수를 받고 앉아있다? 그 계엄이 성공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모르는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장면이죠. 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어느 나라의 내란 수계가 지금 맛집 돌아다니고 영화 극장에서 박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 룸사롱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얼마나 룸사롱을 자주 갔는지 그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저렇게 돌아다닌다는 자체가 내란 세력이 살아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 윤석열 석방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선거에 불리할까 봐 국민의힘도 난리가 났더만요. 절규하더라고요. 절규. 절규. 누가 좀 말려봐라. 절규. 네. 자기들이 그렇게 키워놓고 그러면서 도로 구속시키라는 말도 나왔어요.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요, 재구속만이 답이다. 제발 다시 구속해주세요. 우리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구속만이 답. 자, 그러면 지기현 판사 문제를 같이 거론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은 또 저기서도 졸고 있더라고. 네. 어디서나 졸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관성이 있어요. 이른 시간이었잖아요. 아침 시간. 법정에서. 아니, 아침 시간이면 벌떡 깨야지. 대통령 때 출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제가 방증이기도 합니다. 저게. 그러게요. 실제로 왜 계엄 터지고 나서 네. 계엄 직전 출근 제대로 했나 팩트체크한 기사 있었잖아요. 계엄 직전을 한번 추려봤더니 3번 정도로 추려지죠. 네. 12월 12월 출근 제대로 했나 봤더니 출근 안 했어. 예. 출근 안 하고 빈 차를 내보냈다는 거 아니야? 뻥카. 뻥카. 아이고. 그 틈만 나면 졸아요. 헌재에서도 졸더니 지금 형사법정에서도 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지적을 했죠. 그 오후 재판을 재개했는데도 눈을 감고 있으니까 피고인 주무시는 거 아니죠? 라고. 저런 한치만 작자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우린 매일 출근하는 줄 알았지. 출근은 하는 줄 알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출근도 밤새 술 먹고 회사 안 간 거야 한마디로. 진짜. 그래놓고 뻥카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속인 거지 국민들을. 그래서 대체 무슨 낯짝과 정신으로 저길 왔는지 기자들이 다 거쳐서 물어야 되는데, 저희 뉴스공장의 박형광 기자가 네. 현장에 갔어요. 아무도 못 찍은 걸 찍었더라고. 영화는 안 보고. 자, 근데 그 시스템하고 그 서버 시스템하고 자, 얼른 들어오세요. 여기가 안에서 업무 관리할까요? 업무 관리는 어쨌든 통화 수도꼭지를 이룬다. 자, 박형광 기자 들어왔는데, 박형광 기자가 제가 저거 보면서 예리한데? 이거 예측 촬영 아니야? 그치. 졸 것이다. 절 것이다. 틀림없이. 그러면서 지켜본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예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진 않았고 오래 졸았어요. 예측 많이 졸았습니다. 많이 졸았어. 네, 거의 한 30분 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하시냐고 PD님들한테 보내면서 이제 필요 없다고. 아직까지 부정선거 다른 사람은 다 막는데 희한하게 박형광 기자를 안 막더라고 잘. 선거 때문에 개엄하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 막 밀쳐내고 있거든요 보면. 근데 박형광 기자만 옆에 가서 저렇게 말을 계속해. 제 코어가 셉니다. 좀 후에는 어깨빵 당하는 것 같던데.
선생님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하신 거 맞으십니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덮으려고 하신 거 아니세요? 야라고 할 순 없잖아.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싫고 선생님. 제발 좀. 아니 뭘 다쳐요? 분들을 다 지키고.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민께 사과 선생님. 야, 히트네 선생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과 무관하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네, 그랬죠. 예, 당과 관계 없는 분이다. 아, 다 김용태가 네네 네. 탈당한 자연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저희 당과 관계 없는 분이다. 예, 비대위원장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저 말을 했는데 네. 저럴 거면 저 순대로 저 스탠스로 쭉 가야 되는데 윤석열 무관하다고 해놓고 바로 또 이어가지고 김건희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아니 갑자기 북치고 장구치고. 아니 상관없는데 왜 사과를 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상관없는데 대신 사과할 자격은 어디서 온 거야? 바보 같은. 뭔데? 게다가 잠시 잊고 있던 김건희를 왜 자기들이 다시 일깨워줘? 계속 소환을 시켜요. 저는 도대체 이 바보 같은 태그 누가 짰는지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거는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모른다라고 이쪽에서는 막 사과하고 막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현장에 가도 조직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없으니까 음. 사람이 안 모여서 초라한 모습만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청계천 그 CCTV 영상 봤잖아요. 예. 저게 대선 후보가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하는 유세 이게 동원이 아니라 그 모인. 현장에 온 네. 저기 절반 이상이 기자란 말이에요. 이거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유세 포기 선언했지 않습니까? 후보는 거리 유세보다는 신문, 방송, 유튜브를 포함한 공중전과 전국 조직을 갖춘 직능단체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부인 토론회. 네. 예, 이 바보 같은 전략인데 계속 포기를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우자가 직접 또 나섰죠. 설란영 여사라고 해야겠죠? 국민이 알고 싶어 한다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자기들이 정한 택인 방탄유리 조롱하는 거 그거 또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더운데 조끼 입고 또 방탄 유리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뭐 유시하는 이런 것보다 야 차라리 감옥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안 좋겠나. 이게 이제 대선 후보 메시지인데 이제 정강훈 메시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말을 하면 응징하고 싶어요. 가장 하수의 캠페인입니다. 저런 걸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거 꼭 대선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단 말이죠. 네. 메인 액션 플랜은 단일화예요. 그래서 단일화에 온이라고 있단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대놓고 그 특단의 대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특단의 대책은 이준석이다가 말을 하죠. 자, 일단의 대책은 지금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특단의 대책이 이준석입니다. 이게 무슨 선거 전략이 이래. 한덕수 같은 소리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후보 만나러 갔죠. 가천대였어요. 가천대 학식 유세 현장이었는데 거기에 찾았습니다. 자기 단일화 경험을 진솔하게 조언 드리고 싶어서 왔다. 손가락 자르고 싶었다는 그 얘기는 어디로 쏙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저건 쇼예요. 네. 이준석 후보는 평소 안철수 의원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무시합니다. 이건 뭐 정치권에서 다 아는 비밀도 아닌 사안인데 진솔한 이야기를 저기 기자들 옆에 불러놓고 무슨 진솔한 얘기해요. 다 쇼인데 진짜는 저게 아니고 어제 전직 용산 비서관 출신 한 사람하고 그 양반은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라인인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여전히 뒤에서 뭔가 꽁짝꽁짝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 사람은 윤석열 대학 동기로 김문수 후보와 또 그 부인을 통해서 아는 사이라고 정치권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에요.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 두 사람이 메신저로 갔고 전에 듣기로는 두 사람의 메시지는 대선 이후에 이재명 정권이 김문수를 죽이겠냐 이준석을 죽이겠냐 이준석을 죽인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에 알려진 약점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성상납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명태균 관련 의혹이라든가 또는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될 때 여론조사 네. 관련 의혹이라든가 총선 때 선거법 관련 또는 허은하 전 대표가 그 제기한 당비 전용 문제 등등등 거론하면서 당권은 네가 잡아라 국힘에 그런 논리로 압박 회의했다고 실제 당권 준다는 기사에 났죠. 네,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SNS를 통해서 폭로를 한 건데요.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말을 했어요. 관심 없다는 취지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단일화를 할 것이라느니 아니면은 뭐 이준석이가 뭐 한 자리 받고 할 거라느니 이런 가설이나 동기 자체가 저희는 다 그냥 부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 여기서 단일화하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길 수도 없거니와 단일화는 이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기지 못하는 단일화는 후보만 사라지고 바보 되는 거거든요. 당대표를 대체 누가 보장해 줍니까?